신희영입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2010년 대검찰청에 변모된 주요 인사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어 검거하지 못했던 고래 불법 포획단. 영덕지청이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 그 일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신희영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할 때 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친근하고 가까운 검찰의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금선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데. 경찰 위에. 판사 옆에서 도와요. 검사들은 고등학생 아이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하고 특히 사회생활을 앞둔 아이들이기에 법에 관한 올바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검찰에 하는 일을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특히 학생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은 그걸 풀고 또 우리가 가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또 강연이 많지 그 법질서 확립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언급을 해서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준법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도 좀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고등학생 눈에 비친 검사의 모습. 다양하고 솔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죄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야 할까 하니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죄다.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어떤 촌철살인의 어떤 그 학생들이 그 우리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이미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이들의 생각. 모르는 것만큼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단정한지 모르겠어요. 설레는 마음과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줄 이야기를 담아 학교로 갑니다. 제가 89년도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거 가는 것 자체가 20년 이상 지난 검사들이 찾은 곳은 장흥고등학교. 수사시 어디 밖에 나간다. 남자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검찰 배지로 먼저 시선을 모아봅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이동원 검사. 별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여학생 반에만 안 들어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정원관이에요, 정원관. 밝은 분위기를 만든 후 바로 검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려고 하냐면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평소에도 유머와 재치가 넘쳤던 구간이 검사. 시작부터 여유롭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되게 무섭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사람일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좀 이해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꿈이 뭔지 한번 생각해. 구간이 검사가 꿈으로 얘기를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의 꿈을 생각하며 그들이 가졌던 희망을 지켜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뜻깊었던 검사의 일일 수업.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전해졌을까요?
맨 처음에는 그 검사란 직업에 그냥 생소했는데 직접 듣고 보니까 진짜 검사라는 보기와는 다르게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좀 친근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친근한 검사, 노력하는 검사로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2010년 대검찰청의 인사정책도 검찰의 변모 전략에 맞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2009년에 비해 실질 평정 강화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6급 이하 특별 승진 정책이 시행됩니다. 2010년 대검찰청의 변모된 인사정책을 김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이프로스의 새 근무 평정 및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글은 직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댓글을 포함해 총 15,000건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2010년 대검찰청 인사 변모 포럼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래 중요한 부분들 우선 인사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부분들도 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배로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사 포럼은 각 청 인사 담당자는 물론 평소 인사 분야에 관심이 많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참석해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성과란 무엇인지, 성과 측정은 가능한지,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 승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참석자들의 회의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혀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인사주임들한테도 전혀 의견을 한번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거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데 이 특별 우수 성과 직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석자들은 또 승진 적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는 수사관이라고 하고 4급에서 5급은 고등수사관이라든가 이렇게 호칭을 한다든가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으로 하신다는 고위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해서. 이에 대해 대검 인사팀은 승진 적체는 특정 공채의 과다 선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년 연장 등 그 원인이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검사 직무대리 확대와 부검사제도 도입, 검찰의 특정 직화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 대검 인사팀에서 계속 받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길을 가자고 저희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인사정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일선청과 공감하는, 직원들과 공감하는 그런 인사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인사정책에 반영할까 합니다. 검찰의 변모, 특히 달라지는 인사제도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논의는 뜨거웠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돼 건강한 조직으로 새롭게 변모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SPBS 김명호입니다. 고래를 포획한 정황은 확실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고래 불법 포획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자부하는 영덕지청의 수사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정석 기자입니다. 태평양 연안과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밍크고래. 멸종위기의 동물인 만큼 엄연히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경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작살에 찔려 죽은 5m 크기의 밍크고래가 인양됐습니다. 2천만 원대 위로 2천만 원. 예, 무조건 2천만 원대 위로. 좀 많이 나가면은 한 7천, 8천 나갈 때도 있고. 7천, 8천이요? 예. 당시 두 척의 어선이 고래를 쫓아 지치게 한 후 작살로 찔러 죽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전문 고래 포획 어선임이 분명했습니다. 예, 만약 한 척이 추격할 경우 고래가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 고래를 포획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 척 또는 세 척을 이용해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 탓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난항이 예고됐지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육군 레이더 기지의 항적도입니다.
크기를 봤을 때 전형적인 고래 포획 선박의 항족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양선박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요.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180도 이상 이렇게 항족도를 변경하고 또 90도 이상 항족도로 변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고래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또한 고래에 박힌 작살의 밧줄과 어선에서 나온 밧줄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두 밧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선장 남모 씨 등 9명이 두 척의 배에 나눠 타 고래를 잡은 혐의를 밝혀 전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작살을 쉽게 던지기 위해 배 앞머리에 디귿자형의 손잡이를 만들고 잡은 고래를 해체하고 혈액이 쉽게 빠지도록 갑판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여기에다 혈흔을 없애기 위한 고농축 세척제, 일명 락스까지 비치해두는 등 치밀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획 선단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위에 이제 상선, 이제 판매 조직이나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 밍크고래를 잡은 박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모 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이를 노린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PBS 오정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테러범죄연구회의 첫 번째 모임이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교류 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국내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검찰 내 대테러 업무 전문화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테러범죄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모임에서는 분석반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검찰의 테러 사건 수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5일 사법연수원생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제범죄론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검찰청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41기 사법연수원생들은 검찰방송국에서 방송 진행 경험을 하고 유전자 감식실과 마약 감식실 등을 견학하며 검찰의 발전된 과학수사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중앙수사부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는 등 검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청 검찰블로그 담당자들이 지난 18일과 19일 대검찰청에 모였습니다. 전국청 검찰블로그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블로그 담당자들 간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각청 블로그 담당자들은 내외부 강사들을 통해 효과적인 블로그 운영 방법과 온라인 검찰 홍보 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으며 전국청 검찰 블로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계획이 수립 시행됩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자며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검찰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꿔가는 장흥지청 검사들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검찰의 모습. 앞으로도 검찰 포커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